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8월 24일차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편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좀 24일차에는 슬픈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뒤에 그냥 마구잡이로 그려놨는데 일본 열도와 우리 한반도를 이렇게 함께 볼 수 있는 지도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네 글자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메. 우키시마. 우키시마라는 이름. 이 배 이름입니다. 8월 24일날 1945년 8월 24일날 일본 항구에서, 그러니까 바다에 이렇게 떠있는 우키시마라는 배가 폭발을 하면서 두 동강이 나서 물속으로 수장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배 안에 징용 갔던, 일제 때 징용 갔던 우리 조선인들이 수천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8월 24일은 일본이 패망하고 한 열흘 뒤니까 징용 갔던 사람들 조선으로 돌아오겠다고, 그러니까 귀국선이었죠. 이 귀국선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원인 불명 침몰, 조선인 수천 명 수장, 이런 사건입니다. 잠깐 요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인 불명으로 폭발을 합니다. 근데 이 배는 원래 이 지도를 그려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북단에 사할린 밑에 아오모리현이라는 곳에 한 항구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배가 우키시마호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왜 사람들을, 우리 조선인들이 많이 탔냐면 2차 대전 하면서 그 소련이랑 싸워야 되고 해서 이쪽 인근에 비행장 같은 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줘요. 군수 공장들도 되게 많았고 또 이쪽에 탄광이 많거든요. 연료 이런 것 때문에 이쪽에 우리 이 추운데 우리 조선인들이 강제징용을 많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8월 23일 날 조선인 징용자들에게, 자, 니네 나라로 갈 수 있는 배가 한 척 준비됐다. 얘들아 이거 타. 이거 마지막이야. 그 다음에 몰라. 니네가 알아서 가야 돼. 헤엄쳐서 가던 알아서 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 일대에 있던 징용자들, 조선인 징용자들이 수천 명이 탑승을 하게 되죠. 도착지는 이곳 부산입니다. 부산에 도착을 하게 돼 있어. 이거 뭐 몇 시간이면 오는 거리예요. 이거 뭐 며칠 걸릴 거리가 아니야. 그래서 배가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이 배가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공해상으로 해서 가다가 느닷없이 방향을 돌렸다라는 기록이 있기도 하고, 부산으로 가던 배가 부산에 가지 않고 이쪽 교토현에 있는 한 항구에 기항을 합니다. 잠깐 쓰는 거야. 그냥 가도 되거든? 여기 기항을 해. 그러더니 갑자기 터져버려. 이 뭔가 있습니다, 이게. 원인 불명. 자, 그래서 이제 지도를 통해서 이제 위치를 좀 파악하시라고 놓은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가 침몰을 하죠. 수천 명이 죽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이 우키시마호의 함장이 그 전모를 발표합니다. 그 전문을 발표하는데 뭐라고 발표하냐 하면, 공식적으로 조선인 탑승객이 3,700명, 일본인이, 일본 해군입니다. 250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는데 조선인 500명이 좀 넘게 죽고 일본 놈들은 한 25명 죽었습니다. 그리고 침몰한 원인은 일본 해안에 깔려있던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이 뿌려놓은 기뢰를 건드려서 폭파했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양식 있는 인사들에 의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그럴 리가 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가 되는데 그 의혹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침몰 원인이라고 함장이 밝힌 미군 기뢰 접촉설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2차 대전 때 미군의 B-29기 폭격기가 다니면서 이 바다에다가 일본 서해, 우리 동해 쪽, 그러니까 일본 서해 쪽하고 이쪽에다가 기뢰를 많이 투하하긴 했답니다. 전쟁 중이니까 뭐 그렇게 했겠죠. 배들이 나오는 걸, 일본 군함들이 이제 나오는 걸 막으려고. 그런데 그 어디에도 명확한 근거는 있지 않아요. 기뢰를 건드렸고 그러면은 뭐 우리 천안함 때도 마찬가지지만 뭐 파편이나 뭐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증거를 조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런 잔유물들이 남아있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군 기뢰 접촉설은
그냥 단순히 얘들이 발표한 거일 뿐이고 실질적인 그 이유는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남한 정부뿐 아니라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엄밀한 전쟁 범죄다, 전범으로 다스려야 된다, 우연한 폭발 사고가 아니다라고 우리나 북한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혹, 사상자 수가 조선인 약 500명, 그 다음에 일본 해군 한 50명에서 한 550명, 한 600명 가까이, 한 594명이라고 기록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죽었다라고 그 발표를 했는데, 당시 배에 타고 있던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웃기시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웃기시마 올릴 수도 있어요. 웃기지마예요. 웃기지마. 최소한 5,000명 이상은 죽었다, 수장이 됐다 라고 생생하게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선인이 3,700명을 탔다고 했는데 아니다 이거야. 어느 기록에 의하면, 현지의 기록에 의하면 10,000명 정도가 탑승을 했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우키시마호는 4,000톤급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정원을 초과한 거죠. 얘들이 뭐 징용 잡아온 애들 야 니네 나라 이제 가 보내줄게 하면서 뭐 안전이나 뭐 이런 거 신경 썼겠어요? 그냥 때려 실었겠지 뭐.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박살을 낼 거였기 때문에 막 더 때려 실었을 겁니다, 일본 놈들이. 그래서 이 사상자 수도 말도 안 되게 축소 발표한 것이다 라는 의혹이 지금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니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데 가다가 왜 느닷없이 교토로 회항을 해서 교토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또 그것도 입항을 한 것도 아니고 기항을 해. 저 바닷가 멀리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로 따지면 엔진만 잠깐 끼고 세워놓는 거야. 왜 그랬냐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당시에는 상부의 명령에 의해서 이랬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상부라는 거는 일본 운수사령부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명령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 명령을 왜 내렸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이유는 지금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냥 기름이 모자라서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것도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예 여기서 부산으로 조선인들을 보내주려고 작심한 배가 미쳤다고, 여기다 기름 딱 실으면 그냥 한 방에 갈 거리야. 며칠 걸리는 거리가 아니라 그랬죠. 이거 몇 시간이면 오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 거리인데 기름이 모자라서 이리 들어와? 기름을 애초부터 조금 실어?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 음모설을 뒷받침하고 있는 몇몇 기사들을, 그 기사를 통해서 인터뷰한 당시 생존자들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자 경향신문에는 정기영 옹이라는 분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분은 당시에 뭐 했던 분이냐면, 징용을 끌려가서 이 부두에서, 이 교토 이쪽에 있는 이 부두에서, 이 부두 이름이 뭐냐면요, 교토에 있는 부두가 마이주루항이군요. 이 마이주루항에서 하역부로 있던 분이시랍니다. 근데 갑자기 이 배가 쓰고, 우키시마가 쓰고 일본인들이 배에서 막 내리더니 배를 타고 막 이리 오더랍니다. 그래서 기름이 떨어졌다 이러면서 막 오더래요. 근데 기름이 떨어졌으면 배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가서 선상 주유를 해주는 건데, 왜 얘들이 내려갖고 막 항구 쪽으로 배를 타고 와? 조그만 배를 내려갖고 갈아타고 막 이렇게 오고 허겁지겁 오는 걸 보는 순간 갑자기 꽝 이러면서 배가 불길의 화염에 휩싸이고 그대로 가라앉았다 라고 이 정기용홍은 증언을 한 그 기사가 경향신문의 취재에 의해서 2001년에 게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강이순이라는 한자를 쓰시는 어르신이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20살에 해방이 되기 전에, 약 2년 전에 20살이 되던 해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갔어요. 일본 군인들한테 동네에서 지나가다가 체포가 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북쪽 아오모리 현 쪽에 비행장에 가서 강제 노역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자마자 8월 15일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인들이 조선 가는 귀국선이다, 니들 귀향선이야, 얼른 타, 이거 거의 마지막일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우키시마라는 군함을 하나 여기다 띄워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배를 타신 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배가 이렇게 서남 쪽으로 가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계속 연안을 끼고 남쪽으로 항해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강 선생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면, 이게 위험하니까
이때는 이 공해상이 미군, 소련군 뭐 다 뒤죽박죽 전쟁 직후니까 어쨌든 이 일본의 적군들이었던 사람 그 군대들이 있으니까 군함이잖아요. 일본 군함이니까 가다 보면 위험해서 이렇게 돌아갈라나 보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대요. 좋게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일본 해군들 승선원들이 막 뭐라고 일본말 하면서 우르르 막 그 저기로 기관실로 일부는 막 뛰어서 가고 일부는 작은 배를 그러다가 이제 여기다 기항을 한 상황에서 기관실로 뛰어가고 또 어떤 자들은 배를 타고 막 도망가더랍니다. 또 저거 뭐야? 저 새끼들 왜 저래? 라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꽝 해버린 거죠. 그때 마침 이 강희수 농께서는 이 가장 높은 배의 가장 높은 선상에 계셨대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타고 올라가셨던 모양이야. 배가 이렇게 해서 꽉 이렇게 높은 쪽으로 막 기어 올라가서 봤기 당신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는데 타이타닉 같았던 거겠죠. 막 이렇게 밀려서 떨어지고 몸에 불 붙어서 물로 떨어지고 뛰어내리고 그랬겠죠. 그래서 꼭대기에 매달려서 이 모습을 다 보셨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꽝 하면서 파편이 튀어서 이 강희수 선생은 이쪽 한쪽 눈을 이제 장애를 얻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꽝 하고 떨어졌어. 그래서 이분은 이제 막 다들 막 이제 산이 중리할 때 무슨 이렇게 대나무 통발 같은 거, 뭐 죽부인 같은 거를 하나 대나무로 된 걸 하나 발견해서 그걸 물에다 던지고 뛰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붙들고 구조가 됐는데 잠시 후에 통통배한테 구조가 됐는데 거기에는 이미 이제 구조된 우리 조선인들이 생존자들이 자뜩 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배가 그 구조선이 항구로 들어와서 그럼 막 다치고 째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약 5일간을 그냥 끌고 다녔답니다. 어디로 끌고 갔는지도 모르게 차 태워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구금했다가 앉혀놨다가 밥도 제대로 안 주고 5일간을 그러다가 어떤 배를 한 척을 주면서 이제 가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고 나서 단 7시간 만에 고향 땅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 7시간이면 올 수 있는 땅을 이런 일이 당하신 거죠. 그래서 막 울분을 토로했는데 이 강희순 선생의 또 말에 의하면 이게 기회에 부딪혔으면 어디에 이렇게 부딪힌 느낌 그 다음에 갑자기 배가 갑자기 쓰면서 문제가 생겼다 하고 뭐 벨도 울리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부딪힌 느낌 전혀 없고 그냥 남쪽으로 쭉 내려다가 자연스럽게 쓴 거죠. 그 아마 섰을 때 이분들은 그게 교토인지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교토 앞에 마이주루 항에 그냥 자연스럽게 서 있고 말씀드렸듯이 일본 놈들 막 뛰어댕기고 일부는 내려서 배 타고 가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꽝 하고 터졌다는 거죠. 놈들의 그 폭발 직전에 그 일본 해군 그 승선원들의 행동이 몹시 이상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 우키시마호를 타기 며칠 전 이제 우키시마호가 떠납니다라고 이제 막 방송 홍보를 했을 거 아니야, 알렸을 거 아니야. 그때 이 배를 타겠다고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요 비행장에서 징용을 할 때 그나마 친분을 좀 쌓았던 좀 이렇게 잘 해줬던 일본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야 그거 타지 마 그랬답니다. 이순아 그거 타지 마. 그거 타지 말고 며칠만 더 있다가 며칠 있으면 배가 또 있을 거야. 아니래 이게 마지막 배래. 아니야 또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미군들이 또 니들 옮겨줄 수 있고 제발 이거 타지 마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알고 있었다 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배를 타고 아무튼 화를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945년 8월 24일 날 징용 갔던 조선인들을 귀국시켜주겠다고 태운 약 공식 기록 5,000명, 비공식 기록 10,000명 가까이 태운 배가 본연의 항로가 아닌 곳으로 항해를 하던 중 느닷없이 기항을 하다가 일본 놈들은 도망치고 꽝 하고 터져서 수천 명의 조선인이 영문도 모른 채 일본의 차가운 바다에 수장이 된 사건. 그게 우키시마호 폭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1992년에 이때의 생존자와 유족들이 일본 법원에다가 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1심에서는 부분 승소를 했지만 결국은 2003년
우리 원고들이 패소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사건은 미제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본은 이 우키시마호와 관련된 사죄, 아니 위안부 할머니 사죄도 안 하는데, 그죠? 우키시마호와 관련된 어떠한 코멘트도 하고 있지 않고 당시에 이 마이즈루항 앞에의 유해 발굴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직도 바닷속에 계신 거죠. 이 사건에 관해서 영화화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이 사건을 영화화한 게 있고, 가장 유명한 것은 북한이 영화화한 겁니다. 이 우키시마호 폭발 사건을 북한이 영화로 만들어서 이거를 국제 유수의 영화제를 다니면서 물론 영화를 알리려고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남북을 떠나서 같은 민족으로서 이 억울한 사건에 대한 거를 국제사회에 알리려 했던 시도들을 많이 했던 그런 기록이 있고요. 얼마 안 됐습니다. 북한이 그러고 다닌 것도 1970년대 90년대까지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를 하면서 8월 24일차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8월 15일 해방 이후 약 열흘 뒤 우리 기억에서 거의 사라진, 뭐 이 당시에는 많이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기억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유족들 외에는. 그리고 8월 24일이 돼도 크게 조명을 받지 않습니다. 손석희 앵커 정도 양식 있는 분이 하는 뉴스 정도에 아마 당일 뉴스에 23일 뉴스에는 뭐 짤막하게 오늘의 역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역사 속의 오늘, 그런 데는 잠깐 나올 수도 있겠죠. 앵커 브리핑을 하실 수도 있겠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근자에 천안함, 세월호 이런 배들의 침몰을 보면서 많이 가슴 아파했죠. 근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우리의 손이 아닌 외세의 손에 의해서, 그들의 음모에 의해서 이렇게 더 큰 아픔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엔딩을 질질 끄냐 하면 끝날 때가 됐는데 우리 권 실장이 삐지를 갖고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나오나 하면서 엔딩을 질질 끌고 있는데 권 실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권 실장! 이라고 불러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탕비실에서 나타납니다. 탕비실에서 휴대폰을 보다가 갑자기 이어폰을 빼면서 급히 나타나는데 야동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놈. 어쨌든 우키시마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